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요. 밥을 먹고 성심당빵도 사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제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보러 왔어요. 전에 제가 입찰을 해서 폐차했던 적이 있는데 아깝게 2등으로 폐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고차원 경매라고 생각하고 제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적었는데 저보다 높게 받으신 분은 도대체 저걸 왜 받았지? 라고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궁금하게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전까지 내려온 김에 전에 입찰했던 물건을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에요. 아, 그때 조사를 좀 오래 했던 물건이라 속이 좀 쓰리네요. 네, 그랜드 오픈 잼스톤 대전점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네요. 편안하고 오래 사랑받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고급스럽네요. 잼스톤 되어 있고요. 브런치 카페라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역시 개방감은 최고네요. 정산 채웁니다. 통과하십시오. 뭐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케일 주스 있거든요. 케일 주스요? 네. 아, 네, 좋네요. 같이. 나는 케일 주스. 자, 그때 제가 물건을 소개할 때 얘기처럼 우선은 개방감이 천정고가 높은 물건이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물건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자, 개방감의 넓은 평수를 보이기 위해서 전면에 저렇게 가장 넓은 공간은 천정까지 높게 유리를 붙였네요. 거울을 붙였기 때문에 거울이 반사가 돼서 매장이 2배 넓이 정도로 크게 보입니다. 굉장히 그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대형 샹들리에도 이거 집마다 다 있으시죠? 이 정도 샹들리에 크긴 다 있잖아요. 샹들리에도 2개를 크게 달아놨어요. 다른 부분은 크게 손대진 않으신 것 같아요. 크게 손대진 않았고, 개인적인 저런 공간도 있고, 여기 특징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공간 올라가는 계단이 좀 답답해 보였는데 이렇게 간접 조명을 달아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어디 입성하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간접 조명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간접 조명을 위해서 옆에 폭을 좁혔기 때문에 통로가 좀 좁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성 전용 화장실로 변신이 됐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시설이. 부동산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1호가랑 비슷한 분위기에 잘 되는 곳을 봤는데 거기가 정자역이에요. 정자의 카페거리에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돼요. 이 느낌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상관없을 텐데, 그러니까 잼스톤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잼스톤의 장점은 특이함과 발상의 전환이 섞여 있는 거였잖아. 수영장에 하고 뭐 그런 자연환경이 있는 데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상가인데 여기에 적용을 해서 무리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잘 나가다 이것 때문에 한번 좀 꺾였겠는데. 건물 형태를 그대로 살린 게 인테리어긴 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크림 맛있는 맛있어요? 아래서 빵 같은 거 하나만 더 사와볼래요? 근데 베이커리는 확실히 좀 트렌디하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고 잘 나가는 것들 느낌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빵 양이 많아요? 아니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 빵은 직접 굽는다고 되어 있는데 빵 굽는 공간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에 좀 넓지 않아요? 넓었어요? 내려가면서 한 번 더 봐야겠다.
안쪽에 아예 잘 해놨나 보네. 이건 빵 굽는 사람의 직원의 안 나와 타산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데 진동벨은 이제 커피 주문은 8개째라는 거지. 이거는 누적이니까. 펍 같은 게 그것도 유흥주점인가요?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흥주점은 링코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러지. 노래 부르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그건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으로 되는 거지. 여기도 할 수 있지. 하면 대박 났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맞아. 스테이지도 넓어 보이고. 대박 났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핫했을 텐데. 제가 건강을 위해 케일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잼스톤이라는 브랜드로 있어서 개인 매장 같진 않더라고요. 대전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 검색을 했더니 부산에서 출발을 한 업체네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기존에 좀 히트를 치셨던 것 같아요. 수영장 있던 곳을 카페로 바꿔가지고 원형 그대로 살려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카페를 하셨던 분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대전도 아마 이런 식의 적용을 통해서 이 건물이 경매 나올 당시에 넓은 데 공실이었기 때문에 뭔가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우선 보니까 주문이 저희가 현재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오후 2시 35분인데 평일에 진동벨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빵만 사셨던 분들, 기다리지 않는 분들 진동벨을 주지 않았다면 카운트가 더 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현재는 영업이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촬영일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후 2시 반이라는 특성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제가 일부러 빵을 샀는데요. 빵의 진열량을 보기 위해서 빵을 샀어요. 그래서 빵은 직접 제조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본 매장에서 직접 제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카운터에 3명의 직원이 있었고 새벽에 빵을 굽는 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걸로 추정해 봤을 때는 인원이 최소한 돌아가는데 필요한 인원이 홀은 지금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에서 휴무까지 돌아야 되니까 5명까지 주말 생각하면 5명 정도 근무를 한다 치면은 현재 매장의 크기나 봤을 때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빵집 커피숍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요, 제 평소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일부러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집에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네 하면 신기해서 들어가 보고, 들어가서 직원이 몇 분인지, 또 이 집이 손님이 많다면 손님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수익은 과연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나오면서 이쪽에 월세가 궁금하면 월세를 물어보면 돼요. 계산하시면서 물어보면 웬만한 답변은 다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데 월세는 얼마나 돼요? 라고 너무 궁금해요. 이러면은 힌트라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자리, 이런 가게엔 이런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안 되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본 목적물도 저는 저번 입찰에서 폐차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무엇을 할지 여러 가지를 대입시켜 봤어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승을 시킬 생각으로 여러 업종을 대입해 봤을 때 저는 카페도 대입은 당연히 해봤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카페를 해봤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페로는 생산성이 안 나온다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좀 당황했던 거는 그 카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존에 부산에서 몇 군데 하시면서 성공하신 사장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고 그 자신감으로 경영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분만의 개인 역량에 따른 고차원 투자 수익 구조를 가지고 경매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부경꾼은 이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잘 되게 만들어야 저는 이제 회사 측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 정도로 봤을 때는 제 수익 구조로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물건은 입찰을 못하고 포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고차원 투자 수익 구조는 개인의 역량에 맞는 구조를 찾는 겁니다. 제 역량이 안 되면 저는 폐차를 하는 거고, 제 역량이 된다면 저는 더 높은 가격을 적어서 이 물건을 획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경꾼이 추리링 있고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매와 부동산을 접하셔라. 일부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보셨겠지만 부경꾼은 그냥 놀아요. 놀면서 근처 가게가 뭘 하고 있는지, 음식은 뭐가 맛있는지,
같은지, 이 집은 얼마나 수익이 날 것 같은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나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접근해 보시고, 제가 있는 이 매장은 폐차했던 물건이었어요. 자, 두고 보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낙찰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궁금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면은 또 일이고 스트레스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시간 내지 마시고, 저처럼 대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지나는 길에 들려서 이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을 갖는 정도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경매 생활, 부동산 생활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공하는 생활, 성투하는 생활, 여러분들 경매 생활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